안녕하세요. 아이들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솔직히 좀 창피한 이야기네요. 오늘 같은 날은 술이라도 퍼먹고 싶은데 내일 일이 있어 먹지는 못하겠고 그동안 끊은 담배는 딸내미와 한 약속 때문에 피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속 시원히 제 사연을 이곳에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저는 위로는 누나들이 있고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돈을 버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파출부로 일을 나가셨어요. 어머니가 밥을 해놓고 나가시면 누나들은 반찬을 꺼내서 어린 저를 챙겨줬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나들의 보살핌 속에서 커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시집을 오셨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셨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처럼 뽀글이 파마도 하지 않았고, 늘 단발머리에 단아한 모습이셨어요. 어머니는 20살에 고등학교 선배였던 아버지를 만났고, 첫째 누나를 임신해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세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아휴, 내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를 때 니네 아빠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때는 니네 아빠가 참 멋있어 보였다. 내 첫사랑이고 참 생각해보니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것 같아. 니네 아빠가 사귀자고 그랬고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때 한번 몸을 허락했는데 아이가 들어섰지 뭐니? 외할머니는 니네 아빠 뭐 볼 거 있냐고 난리가 났고 애 지우라고 했는데 난 어린 마음에 아이를 지울 수가 없었다. 그때 나 따라다니던 동네 부잣집 도련님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 남자가 싫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참 후회스러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렇게 살 운명이 아닌데. 사모님 소리 듣고 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지겨워, 이놈의 집구석. 지겹다는 엄마의 소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어요. 하도 지겹다는 소리를 들으니 우리는 배워서 뭐가 잘 안 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지겹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어머니는 부쩍 요즘 외모에 신경을 쓰시고 계셨어요. 엄마는 외국 여자 같은 체형이었어요. 그 당시에 맞는 속옷이 없어서 남대문에 가서 미국 사이즈를 사이 입으셨던 기억이 나요. 동네 아줌마들은 그런 엄마를 보며 늘 부럽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화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맡는 분냄새가 좋았어요. 그날따라 화장을 곱게 하시고 계셨어요. 하얀 분을 바르시고 마무리는 늘 빨간 립스틱을 바르시고는 사각 티슈 한 장으로 음빠하면서 립스틱을 한번 찍으셨어요. 엄마의 립스틱 자국이 난 화장지를 늘 저는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엄마는 화장을 마치고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왜 짐 싸?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외할머니네 다녀올 거야. 누나들 말 잘 듣고, 아빠 오면은 엄마 나갔다고 오늘은 말하지 마. 알았지, 아들? 약속? 엄마와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엄마는 두 손에 큰 가방을 힘겹게 들고 나가셨어요.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밖에는 차가 서 있었어요. 엄마는 황급히 차 안에 탔고 차 안에는 짙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 초등학교 시절 엄마를 본 마지막 기억이네요. 그날 엄마는 오지 않았고 누나와 아버지는 엄마를 찾으러 동네 곳곳을 다녔어요. 엄마가 일하던 집에는 오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오늘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입을 닫고 있었어요.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엄마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큰 누나에게 말을 했어요. 누나, 사실은 어제 나 엄마 나가는 거 봤어. 뭐라고? 그걸 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어젯밤까지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못 말했어. 아버지가 저희들 하는 말을 듣고는 뭐라고? 짐을 싸서 나갔다고? 그게 본 게 다야? 아빠가 혼나지 않을 테니까는 재아야, 네가 본 거 다 말해봐. 아빠, 사실은 엄마가 짐 싸서 어떤 아저씨랑 차를 타고 갔어요. 아이고, 이 여편네. 하도 멋부리고 다니길래 혹시나 했더니 어떤 놈이랑 바람이 났네. 아이고. 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술을 드시고 우셨어요. 엄마는 그렇게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큰 누나는 아빠가 장볼 돈을 주면 저희들 먹을 거리를 사서 직접 밥을 만들어 우리를 챙겨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누나도 어린 나이였는데 첫째 노릇을 하느라 고생한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엄마는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외할머니네 엄마를 만나러 갔지만 외할머니도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할머니가 진짜 몰랐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었고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공부는 잘했지만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번다며 상고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하는 중학생들이 가정 형편상 상고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큰 누나는 은행에 취직을 한다고 했고 작은 누나는 회사 격리로 취직하는 게 꿈이었어요. 학교에 갔다가 어느 날처럼 집으로 돌아왔는데 미니스커트에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집 앞에 있었어요. 머리는 사자머리를 한 파마머리에 빨갛게 그린 손톱은 오래되었는지 반은 벗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큰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저를 보고 선글라스를 벗더니 재아 맞니? 재아야, 엄마야, 엄마 하며 저를 안는 거예요. 저는 엄마를 밀쳐냈어요. 아니, 엄마라고? 우리 버리고 집 나가놓고서는 왜 지금 들어온 거야? 그때 아빠한테 엄마 나간 거 말하지 말랬잖아. 나 엄마 보기 싫어. 나 엄마 없어. 하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선글라스를 벗은 엄마의 눈은 뭐에 맞았는지 실펄했고 여전히 빨간 립스틱을 칠한 모습이었어요. 그토록 보고 싶던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 화가 치밀고 어릴 적 너무나 기다렸던 그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방구석에서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거실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우리 딸들이 집도 깨끗하게 청소해놨네. 달라진 것이 하나 없어. 시간이 지나 거실로 나가보니 엄마는 짐을 풀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누나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가 퇴근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방에서 나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다시 받아들이시기로 했어요. 그동안 어떤 남자를 만났고 다녔는지 벌써 9년이 흘렀어요. 엄마가 9년 만에 집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런 엄마를 다시 받아들인 아버지가 같은 남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는 누나들에게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말이다. 그때는 니네 아빠가 너무 밉고 싫어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는 남자들이 내 몸만 축내고 주는 것은 쥐뿔없고 그동안 내가 엄청 고생을 했어. 니네들도 잘 알아야 한다. 여자는 비싸게 굴어야 해. 내가 이번에 느꼈지 뭐니? 엄마가 외모가 되니까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잖아. 니들도 엄마 닮아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을 거야. 니네들 봐라. 엄마 닮아서 쭉쭉 빵빵이잖아. 니네 아빠네는 그런 사람 없어. 아무튼 니들은 엄마처럼 살지 말고 남자들한테 콧대 높이 비싸게 굴어라. 알았지? 내 말 명심들해. 옆에서 듣고 있던 중학생인 저는 참 엄마가 뻔뻔스럽다 못해 저런 말을 누나들에게 하는 것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나들은 저 말을 경청해서 듣고 있고 이놈의 집구석은 완전히 콩가루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바보처럼 엄마가 왔다고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구워 삶았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참 남자가 봐도 미련한 남자였어요. 엄마를 저렇게 만든 건 아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누나들은 같은 여자라 이해를 했는지 엄마와 금세 사이가 좋아졌어요. 저는 엄마와의 왕금이 남아있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고 늘 할 말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바람 안 핀 여자는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여자는 없다는데 9년 만에 들어온 엄마는 동네 치킨 가게 아저씨와 눈이 맞아서 다시 집을 나가셨어요. 치킨 가게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왔어요. 아니 그 여편네가 맨날 파인 옷을 입고 우리 집에 와서는 치킨 사 먹더니 우리 남편을 꼬셔서 나갔어요. 세상에 이런 못된 년이 어딨어. 아이고 얼마나 그 여시가 꼬리를 쳤지만은 우리 착한 신랑이 애들 버리고 집을 나가요. 나가. 아버지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뭐가 죄송한지 치킨집 아줌마에게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집을 나간 엄마도 미웠지만 뭐가 잘못했다고 저렇게 비는 아버지도 미웠어요. 내심 엄마를 기다렸지만 엄마는 또 다시 오지 않았어요. 누나들도 아버지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9년간 집 나갔다가 들어와서 1년만 살고 나간 엄마 이야기는 그렇게 묻혀갔습니다. 누나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큰 누나는 은행에 다니다가 큰 매형을 만나 시집을 가서 은행을 관두고 같이 식당을 하게 되었고 작은 누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회사 격리로 취업을 했는데 그때 그 회사 협력업체 사장님이었던 작은 매형을 만나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누나들 결혼했을 때도 엄마는 오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전문대학을 나와서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을 했고 성실하게 직장 잘 다니다가 직장 선배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청순했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저처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항상 밝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생활력도 강하고 마음이 참으로 따뜻한 여자였어요. 결혼 전 연애 시절에 우리 집에 와서는 이것저것 챙겨줬고 아버지께도 참 잘했어요. 그런 저는 그녀에게 빠졌죠. 어느 날 전 고백했어요. 도훈 씨,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거라곤 이 건강한 몸이지만 도훈 씨만큼은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어요. 나 도훈 씨랑 살고 싶어요. 재하 씨, 지금 그거 청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시집 갈게요. 그리고 재하 씨 걱정 말아요. 제 밥벌이는 제가 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재하 씨 고생 안 시킬 자신 있거든요. 우리 결혼하면 아버님은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버님이랑 같이 살아요. 그 집에서요. 재하 씨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집이고 우리 거기서 아이 낳고 오순도순 아버님이랑 살아요. 정말 그녀는 천사 같은 여자였어요. 그녀의 말대로 저에게 시집 와서는 아버님 잘 모시고 아들, 딸도 낳고 게다가 생활력도 강해서 제가 잠시 실직했을 때도 집안 살림 다 하면서 돈을 벌어왔어요. 세상은 공평하네요. 저는 부모님 복은 없었지만 처복은 있었답니다. 그런 아내를 저는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아내를 만난 이후로도 한 번도 다른 여자는 쳐다본 적도 없답니다.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친할아버지가 땅을 남기고 가셨다고 해요. 그 토지가 아버지 앞으로 상속되었고 곧 수용이 되어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그동안 참 바보같이 착하게 사셨는데 이렇게나마 보상을 받은 것만 같았어요. 아내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고 아버지는 토지 보상을 받으면 저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어느 날 작은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재아야, 잘 지내니?
응? 나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이번에 수용된다고 들었어. 얼마 받을 것 같아? 내 몫도 있는 거지? 요즘 세입자들이 돈도 밀리고 이래저래 나 목돈이 필요했는데 세상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아버지는 잘 모르니까 네가 토지보상금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드려야 해. 너도 알지? 요즘은 딸 아들 구분 없는 거. 똑같이 우리 나누는 거야. 노인네가 어디 쓸 돈이 어딨니? 자식이 잘 되면은 그게 노인네들 행복이야. 작은 누나, 아버지가 그거 모시는 우리한테 준다고 하셨어. 누나들이 아버지 모시는데 돈 한 푼을 보태준 적이 있어? 하다못해 아버지 티셔츠 한 장이라도 사드린 적 있냐고. 아버지는 딸이 있는지도 모르겠대. 어쩌면 그렇게 뻔뻔들한 거야? 뭐라고? 야, 이거 큰 누나도 아니? 너 어버 키운 거 누나들인 거 알아 몰라? 응? 너 아주 장가 가더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니네 누나들 은혜는 모르고 니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작은 누나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주말이 되자 작은 누나와 큰 누나와 그리고 매형들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결혼하고서 늘 아버지를 명절에만 보던 누나들이 아버지가 돈이 생긴다니까 그 소리를 듣고 쫓아왔나 봐요. 큰 누나는 아빠 나 왔어. 잘 지내셨어요? 요즘 식당이 불경기라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이 들어. 우리 가게 세도 내기 빠듯해.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땅 막내한테만 준다고 했다면서 그게 사실이유? 아빠는 딸들이 힘든 건 안 보여? 작은 누나까지 합세해서는 아버지, 제 아는 우리가 어버 키운 거 아시죠? 아버지, 우리들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요즘 아들, 딸이 어딨어. 다 같은 자식이야, 아버지. 이건 아니지. 신랑 보기 너무 창피한 거야. 이거는 콩 하나라도 가족끼리 나눠 먹어야지. 이건 아니야, 아버지. 누나들의 말을 듣던 아버지는 니들이 명절 때 내 용돈을 줬냐? 옷 조가리를 사왔냐? 니들 시집 가고서는 명절에 너거들 시댁 챙기기 급급했지. 어디 아버지 챙긴 딸들이 있어. 니들이 나를 모시고 산다면은 말이 달라지지. 나는 막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 모시는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너희들 써 나가지 못해? 그 소리를 듣더니 큰 누나는 가슴을 손으로 쳤고 작은 누나는 울면서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고 제 아내 욕을 하더니 나가버렸어요. 돈 앞에서 가족들끼리 이런 모습 너무나 보기 싫었고 아무 잘못 없는 아내에게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있잖아요.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인데? 당신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짐을 싸가지고 오셨는데, 글쎄 아버님 방으로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짐을 푸시는 것 같아. 아내의 전화를 듣고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집 나간 엄마가 왔는데, 여전히 그 나이에도 빨간 립스틱을 칠했더군요. 저를 보고는 아들 그동안 잘 지냈어? 아이고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도 하고 내가 손주도 보고 늦음하게 복이 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엄마 마음대로 나가놓고 마음대로 들어와? 며느리 보기에도 창피하지도 않아? 아버지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네? 지금 이 상황이 뭐냐고. 왜 저 여자가 여기 들어오는데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몇 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나갔던 엄마라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왔네요. 누나들은 이미 엄마랑 연락이 되었는지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누나들도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누나들이 연락을 해서 토지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돈이 생긴다니 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세상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창피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한 생모와 한 집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아버지에게 어느 날 답답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따지며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아버지를 몇 번이나 버린 여자야. 바람나서 나간 사람 또 들어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는 게 말이 돼요? 난 내 엄마라도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같은 남자로서 어떻게 용서가 되는 거냐고요? 네? 말씀 좀 해봐, 아버지.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서는 한마디 하셨어요. 재아야, 싫은 말이다. 네 애미 말고는 나랑 해줄 사람이 없잖니. 나는 네 애미 아니면 안 되는걸. 네 애미가 아무리 믿고 싫어도 한번 자면은 그게 또 아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려나 모르겠다.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가 참 못났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날부터 짐을 풀었고 아내에게 평소에는 잘했다가도 단둘이 있을 때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아가야, 내가 뭐 집을 나갔고 그랬어도 네 아버지랑은 서류상으로 이혼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재아랑 네 시누이들 애미야. 시아버지도는 같은 부부 거라고 니들이 몰라서 그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다 늙어서 마음 잡고 노년을 니네 아버님이랑 편하게 지내려고 한다. 너도 알지? 100세 시대인 거를. 아버지가 나 없을 때 니들한테 지녀 이야기 한 거 같은데 1순위는 나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서운하게 듣지 말고 아가. 알았지? 그러니까는 네 서방한테 잘 좀 말 좀 해줘. 그래도 내가 애미 아니냐? 응? 나 죽으면은 응? 그 돈이 누구한테 가겠니? 다 니들한테 가는 거야. 안 그러니? 어머니, 그건 제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재아 씨랑 말해보세요. 어머니가 돌아오신 이후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상금을 다 주신다고 하시고는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모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는 다니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갑상선 초음파에서 혹이 발견되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잘 마쳤고 조직검사가 나왔는데 갑상선암 초기였다고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수술 이후로 피곤함이 심해져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쉬고 있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애미야, 물 좀 떠와라. 요즘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났다 영 힘이 들어. 어머니, 저도 수술 받고 쉬고 있잖아요. 저도 몸이 안 좋아요. 애미야, 갑상선암이 무슨 암이라고 그러니? 그거 원래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냥 의사들 돈 벌려고 별거 아닌 거를 다 헤집어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 내가 목욕탕에서 아줌마들 하는 소리 들었어. 내가 무슨 위암이나 다른 암이라면 모르겠다. 응? 암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무슨 그리 유난을 떨고 시애미한테 핀찬이니? 유난 좀 떨지 마라. 어머니,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암은 작던 크던 다 암이에요. 정말 어머니 너무 하시네요. 제가 왜 이 집에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홀아버님 모시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없던 어머니까지 나타나서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이라고 하는 거니? 여보, 여기 애미하는 소리 좀 들어봐요. 하며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오셔서 아내에게 애미야,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어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아버님, 아버님도 진짜 너무하세요.
아내는 울면서 회복도 안 된 몸을 끌고 집을 나왔고 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 싫었고 우리는 분가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아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어요. 아버지, 저희 분가합니다. 더 이상은 어머니랑 한 집에서 이렇게 못 살겠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들 아니 애미가 여지껏 나를 모시고 고마워서 보상금도 나눠주려고 한 건데 니들이 그렇게 나가겠다면은 나는 네 엄마 말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네 엄마 말이 맞구나. 애미가 너를 꼬셔가지고 나갈 거라고. 아버지,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어머니랑 평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 어머니를 끝까지 믿으세요. 이제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저희들 짐 싸서 분가를 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는 분가를 했고 아이들도 전학 온 학교 적응도 잘하고 열심히 저도 가장의 노릇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건강도 회복해서 다시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손이 가지 않네요. 저도 회사에서 나와 조그맣게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작은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는 토지 보상금을 받으셨고 그 돈을 어머니가 관리하신다고 좋은 차도 사고 어머니가 누나들에게 좀 나눠준다고 하시고는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네요. 저는 누나에게 그랬어요. 작은 누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전화하지 마셔. 우리가 어떻게 나온 줄 알잖아. 이제 연 끊고 사니까는 나는 상관없고 그 돈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생모가 어찌하든 전화 끊는다. 야야, 재아야! 그렇게 저는 이 악물고 열심히 가족과는 연을 끊고 아내와 아이들만 보고 살았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시지 청약주택에 당첨이 돼서 내년에는 우리도 자가를 소유하게 되었네요. 2년 뒤에 큰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재아야, 잘 지내지? 애들 많이 컸어? 응, 누나. 엄마가 또 집 나가셨다. 이번에는 진짜 끝인 것 같아. 아버지 보상 받으신 거 흥청망청 다 쓰시고는 남은 돈 다 가지고 집 나가셨어. 아버지랑 못 산다고. 아버지는 알아 누우셨고 누나들이 번갈아 가면서 챙겨드리고 있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은 너 마음이 좀 풀어지면은 아버지 좀 들여다 봐라. 아버지가 참 많이 후회하고 계셔.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2번이나 버리고 간 엄마가 다시 집을 나가셨대요. 그 여자는 아버지 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와서 돈이 다 떨어지니 다시 나갔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리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뿌리인 생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제대로 엄마 노릇을 못한 여자니깐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더니 어디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주에 아버님을 뵈러 아내가 혼자 다녀온 모양이더군요. 워낙 심성이 착한 아내인데 아버지 혼자 그러고 계시니 속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저 같으면 시아버지고 뭐고 안 볼 텐데 말이죠.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하네요. 여보, 아버님이 많이 기운이 없으세요. 아들 보고 싶다고는 하는데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도 가끔 아버님 챙겨드릴게. 그래도 이 집안 며느리는 나밖에 없잖아. 생각해보면은 아버님이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고. 아내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많이 야위시고 안색이 안 좋으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아들 말을 들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다시 합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원치 않고요. 그래도 착한 아내는 매주 저 모르게 아버지를 챙기고 있고 누나들이 또 번갈아 가면서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간 생모 이야기네요.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내 생모이기에 인생이 참 안쓰럽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제 속마음을 주저리 떠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청취자 여러분,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악물고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